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고 기억해야 될 주제인 겁니다. 자, 토요일날 경향신문에요 아주 대문짝만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멋쟁이 장기수 강담선생 끝내 타계. 멋쟁이 장기수 강담선생 끝내 타계.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뭐야? 정말 이게 뭐야 하고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이 강담이란 사람이 87세에 말하자면 폐암 사기로 죽었는데 이 사람을 멋쟁이 장기수 강담 선생 이러면서 추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아주 추앙하고 추모하는 일종의 말하자면 유고 기사를 쓴 겁니다. 근데 이 강담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전 너무 기가 막힌 게 이 사람 좀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 여러분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배운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앉은 폼새를 보면은 이분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이 사람은 학교를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함경도에서 태어나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 인민군으로 이제 나와서 이제 우리 이 양민을 학살하고 이렇게 이 인민군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다시 갔어요. 그런 다음에 1964년에 북한의 중앙당에서 뭐 당성이 대단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을요 쓴 겁니다. 뭘로 썼느냐? 난파 간첩을 배에 태워 가지고 이른바 이 속초에서 내려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차례에 걸쳐서 난파 간첩을 일종의 셔틀 배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한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은 난파 간첩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으로 북한에서 봅니다. 왜? 난파 간첩은 한번 갔다 하면은 그 사람의 죽건 살건 뭐 그렇게 상관하지 않죠. 이미 죽은 목숨이고. 근데 이 사람은 일종의 셔틀을 운영했던, 즉 말하자면은 최고로 이 당성이라든가 공산당의 이 머릿속이 그냥 아주 한치도 없이 이 김일성주의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경향에서 멋쟁이 장기수 강담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집회라든가 범민련 집회 같은 데 나왔을 때는 옷을 아주 잘 입고 나왔다 뭐 이러는 거예요. 옷만 잘 입고 나왔다? 아니 그러면 뭐 멋쟁이 장기수?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 이적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6.25 때 와가지고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이러는 게 다 클리어 되는 겁니까? 저는요 머리에 피가 솟구치는 줄 알았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 내려주시고. 자, 이 사람은요 한 3-4차례 이 밝혀진 것만 3-4차례에 걸쳐서 난파 간첩들을 속초에 내려주는 역할을 하다가 즉 말하자면 붙잡혔습니다. 우리 그 경비를 하던 군인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경향이 뭐라고 썼느냐? 그 다음에 방청객도 없는 이 말하자면 비밀 재판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래서 1988년에 24년을 복역을 한 뒤에 출소를 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전향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오른쪽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 모가지에 뭐 걸고 있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강담이란 사람이에요. 이게 뭐 그렇게 멋쟁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4명이 끝까지 전향을 거부했던 말하자면은 비전향 장기수인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 경향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 너무나 고문을 많이 받았다 이러고 끝내 뭐 북한에 있는 외동딸을 그리워하다가 말하자면 87세로 폐암 말기로 죽었다 이러면서 북쪽에 있는 외동딸을 그리워하다 죽었다 이러면서 어마무시하게 말하자면 추모사를 올린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이 4명의 그 할아버지들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비전향 그 장기수들을 비롯해서 또 밖으로 나와서 무기징역을 밖으로 나와 가지고 이제 우리 곁에서 돌아다니는 이 빨간색으로 완전히 정말 머릿속이 정말 이 붉은 피로
이 민족을 이렇게 살해했던 그 붉은 피에 묻은 손이 그대로 갖고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십 명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강담이었어요. 자, 이거 이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강담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아주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잘 살았어요. 응? 말하자면 온갖 집회 다 다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다 모임하고, 그 다음에 87년에는 결혼까지 했습니다. 14살 아래인 이 여성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마디로 무책임한 사람 아닙니까? 맨날 북한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북한에 딸이 셋이 있어서 맨날 그리워했다. 뭐 딸이 셋인지 뭐 아들 둘에 딸 하나인지 이렇게 그리워한 사람이, 아니 그럼 평생을 독신으로 보내야지. 북한을 그리워하면서, 자기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향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을 맞아들였으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이것도 경향에서 또 통일뉴스라는 데서 뭐 그냥 중계를 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전 연세대 교수부터 해가지고 막 추앙을 하는 뭐 추도사를 하고, 뭐 노래 패들이 오고, 뭐 꽃으로 뭐 분양을 하고 난리 블루스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 간첩보다도 더한 이적 행위를 한 사람이고, 끝까지 김일성을 품에 안고 간 사람인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이 개명한 세상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경향은요, 노동신문보다도 못한 거죠. 노동신문에서도 이 사람 죽은 거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경향에서 멋쟁이 장기수 강담선생 끝내 타계, 문장 하나하나가 웃깁니다. 끝내 타계라뇨. 87세인데 폐암 사기라는데, 천안함 용사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눈물 없으면 읽을 수 없는 빨갱이들의 추모사를 신문에 실은 적이 있습니까? 천안함에 대해서, 광우병에 대해서 그렇게 여론에 대해서 반여론적인 기사를 싣고 대한민국에 뿌리채 흔들어 놨던 이 경향이 멋쟁이 장기수 강담선생 끝내 타계. 저는 정말 이 기사를 읽으면서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너희 노동신문보다 못하고 경향신문 문 닫아라. 이게 뭐냐 이러면서 그냥 이 경향신문에 대해서 엄청나게 힐난을 하고, 그 다음에 비판을 하고, 이거 무슨 노동신문이냐, 이거 북한의 사주를 받았느냐, 분노의 댓글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경향이 그거를 포털에서도 싹 숨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경향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쓴 기자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둬야 될 겁니다. 무슨 아버지가 주사파였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연좌제였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비전향 장기수였는지. 그리고 이 강담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뭐 사업을 했다가 뭐 망해먹기도 하고, 이 사람이 경비 또는 성당의 그 직위, 성당의 뭐 성당직위 이런 걸 하면서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톨릭이 어떤 식으로 손을 잡고 어떤 사람들을 거두어 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가톨릭도요, 정말 고해성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에요, 일본 제국주의에 제일 친일적으로 손을 잡고 협조를 했던 종교가 여러분 가톨릭이었습니다. 가톨릭이었어요.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끝까지 정말 우상을 섬길 수 없다, 신사참배할 수 없다고 해서 끝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말하자면은 저 세상으로 진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교를 한 케이스가 개신교가 제일 많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없었어요. 가톨릭은 친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이 이 그 자기네들의 그동안의 과오와 이거를 덮기 위해서 박정희, 뭐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그렇게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일본 제국주의하고 싸웠던 가장
종교에 말하자면 본분을 다한 것은 여러분 개신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가톨릭에 대해서 제가 한때 제가 좋아하는 신분, 사제 신분, 수사 신부님한테 이 영향을 받아서 가톨릭으로 제가 영세를 했지만 요즘은 성당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이 가톨릭 교회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정의구현 사제단, 이거 더듬어 추행당, 문주당하고 문재인 주사당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해외 선교를 가가지고 신부가 거기에 같이 있었던, 말하자면 자원봉사하는 여성을 수도 없이 성폭행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의구현 사제단이 사죄라도 했습니까? 정의구현 사제단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신부가 그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성추행을 합니까? 성폭행을 합니까? 그러면서도 그 신부가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나를 도와달라, 나를 바로잡아달라 이러면서 했던 게 매일매일 그 여성을 성추행을 한 겁니다. 성폭행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염수정 주교는 사과했습니까? 문재인이 부른다고 하고 다 그 주교들 가가지고 문재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대한민국을 지금 잘 해나가고 있다, 뭐 4대강 잘하고 있다. 먼저 고해성사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친일의 과거를 가진 사람들은요, 지금 그것에 민주화 활동을 통해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화 활동도 제대로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친일하고 뭐 난리를 치고, 그때 제가 국회의원이었을 때 한나라당을 하도 공격을 해갖고 좋다 그러면은 닦아보자 했더니 친일에 대해서 친일파의 아버지를 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오히려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에 더 많았어요. 신기남의 아버지는 고문을 했고 이미경의 아버지는 현병이었고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훨씬 더 많았어요. 정동영의 아버지, 문재인의 아버지도 흥남에서 무슨 뭐 식상계장인가 이거 했으면 친일파에 말하자면 마름이었어요. 친일파의 심부름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멋쟁이 간첩 장기수 김담 선생을 추모하는 노동 경향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리고 경향신문에 대해서 혹시 주변에라도 보는 분이 있으면 이 기사를 꼭 읽어보라고 하고, 이래도 경향을 읽겠느냐고. 이게 무슨 정말 이거는 독을 탄 매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